안녕하세요. 박영재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일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50대, 60대 우리 중장년이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장년의 재취업은 크게 이직과 전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직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은퇴 전에 하던 일을 은퇴 후에 회사만 바꿔서 하는 유형을 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나를 고용하는 곳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니까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년의 재취업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현역 시절에 옛만큼 나의 경력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50대 중반 또는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의 한계 또는 어떤 나이의 한계 이런 당연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젊었을 때 하던 일이 아닌 관련된 일이나 새로운 일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직은 딱 정리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퇴직 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새로 배워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전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직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하면은 내가 젊어서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거기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이직에 비해서 전직이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초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전직을 하는 회사에서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난 그냥 이 일의 초짜인 거야. 나이 많은 초짜입니다. 또 하나, 내가 모르던 일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새로 따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설령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일들을 배워야 되는 이러한 어떤 트레이닝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도 들게 되고 나의 어떤 비용도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어떤 내가 경력의 한계나 내가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전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과정이나 비용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원치 않게 내가 전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크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이직을 하는데 이직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전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내가 받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재취업을 하고 전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이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때 사실상 신입사원한테 지불하는 월급 대비 그 신입사원의 생산성에 대한 것은 떨어진답니다. 지불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 이 신입사원들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월급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내는 성과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장이 되고 어떤 관리자 입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이 투입하는 급여 대비 이 관리자들이 내는 생산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관리자들한테 왜 기업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젊었을 때 기여했던 기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던 회사에서 계속 있을 때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전직을 할 때 나의 몸값은 내가 퇴직 전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땠느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잡 매칭이 진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직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직은 미리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경력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직을 할 때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재직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의 평판에 대한 관리도 따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직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자, 이 전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평소에 내 관심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전직을 할 때 제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새로운 일을 접근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창업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고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창업의 그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유망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그 중장년 은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도 있고요. 또 한국 폴리텍 대학을 방문하게 되면은 내가 내 비용 들이지 않고 새로운 그 자격증 한두 개 정도,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로부터 이 교육 수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 동부, 서부, 중부 이 직업훈련센터 같은 것들이 있죠. 각 지자체별로도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게 된다라면은 그 내 비용 들이지 않고 유망 자격증들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봐야 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금을 다했으면은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납세자로서의 나의 권리 찾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직을 할 때는 미리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직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직을 할 때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새로운 일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내가 앞으로 70이 돼서도 80이 돼서도 이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알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알아보세요. 한 1년 정도 4개월 겪어가면서 진짜 이 일이 내가 나한테 적합한 일, 내가 하면 즐거운 일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진짜 나한테 맞고 즐겁고 내가 하면 행복한 일이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세요. 근데 만약 내가 1년 동안 알아보니까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 시간이 아쉬우니까 그냥 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때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거나 비용에 대한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중장년에 재취업은 전직과 이직이 있는데 이직을 위한 전략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전략은 절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